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혈정액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정액증은 사정할 때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저도 진료 때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시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액에서 검붉은 죽은 피가 섞여 나온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런 혈정액증은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원인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아주 심한 공포를 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혈정액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안 좋은 암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혈정액증은 증상이 좀 무섭긴 하지만 암 같은 그런 심각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혈정액증이 왜 생기는지 잘 이해하려면 정액이 배출되는 구조를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옆에 그림처럼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부고환, 정관을 지나 정낭에 모여 있다가 사정할 때 전립선을 관통하는 사정관, 요도를 지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정관이 전립선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혈정액증의 원인은 확률적으로 전립선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됩니다. 혈정액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립선 문제들을 보면 첫째로 전립선 부위에 손상이 있습니다. 이게 혈정액증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생기는 의인성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위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으면 약 80%의 환자에서 혈정액증이 발생하고요. 길게는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방광 내시경, 격렬한 자유행위나 성관계, 회음부 및 음경 부위의 외부 충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립선의 감염 또는 염증이 두 번째로 흔한 혈정액증의 원인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의인성 손상을 빼고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혈정액증의 가장 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이나 요도염 등이 혈정액증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혈정액증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사정관 주변 부위에 발생하는 사막이나 혈관종 같은 양성종양 등도 드물긴 하지만 혈정액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전립선암도 물론 혈정액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꽤 드문 편입니다. 혈정액증이 자연 발생한 300명의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보면 실제 전립선암이 혈정액증의 원인이었던 환자는 한 5.7%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전립선암으로 혈정액이 나왔던 분들을 더 자세히 보니까 모두 40대 이상의 PSA가 높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혈정액증이 있어도 40세 미만으로 젊거나 나이가 많아도 PSA 검사가 괜찮으면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혈정액증이 있을 때 검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혈정액증이 생긴 원인이 뭐뭐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혈정액증 검사의 주 목적은 한 5.7% 정도로 드물기는 하지만 혈정액증의 심각한 원인일 수 있는 전립선암을 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기본검사인 소변검사, PSA, 직장 수지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배뇨기능 검사 정도를 해보면 충분합니다. 물론 최근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셨다든지 해서 혈정액증의 원인이 매우 명확한 경우나 아니면 아주 젊은 분이라서 전립선암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생제, 지혈제 및 소염제를 포함한 약제를 4주 이상 처방하고 호전 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정액증은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치료를 시작을 해도 증상이 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가는 분들은 한 수개월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정액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미 정액이 배출되는 경로에 출혈이 생겨서 피가 고여 있습니다. 이미 났던 피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여있던 피가 씻겨 내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변에서 피가 나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오줌이 고여있는 피를 씻겨내잖아요. 뭐 소변은 하루에도 한 2리터, 3리터씩 만들어져서 배출이 되니까 출혈만 멎으면 고여있던 피는 금방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정액에서 피가 나오면 고인 피를 정액이 씻어내야 돼요. 근데 정액이 생성돼서 배출되는 양은 일주일에 몇 cc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고인 피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출혈됐던 피가 고여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피가 산화가 돼서 검붉은색을 띠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이유로 혈정액증이 있는 경우에 잦은 정액 배출은 혈정액증의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혈정액증이 있을 때 성관계를 하면 안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증상으로 성관계에 특별한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 증상이 발생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게 되는 혈정액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또 좋은 내용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